우리가 보통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해보자. 시끄럽다, 더럽다, 짝퉁을 맞는다 등등 대부분 안 좋은 이미지를 떠올릴 거다. 이건 군사 무기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아서 짝퉁 무기나 불량 무기들을 만들지만 물량으로 이를 극복한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런 이미지들은 사실 자기들이 자처한 거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매몰되어 중국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중국군의 능력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짱깨라고 하며 혐오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다. 현실은 해상 자위대도 중국 해군을 막아내기 힘든데 말이다. 이번 영상은 중국 해군의 질적 성장을 한 큐에 보여주는 군함을 하나 소개한다. 바로 0550 구축함, 난창근 구축함이다. 불과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해군은 별 볼일 없는 해군이었다. 경제 성장시키기 바쁜 와중에 문화 대혁명이라는 희대의 뻘짓으로 나라 경제를 말아먹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과이긴 하다. 해군은 군함으로 싸우는 군종인데 군함을 건조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항만과 제철, 운송 등 막대한 사회 간접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당시 중국 해군은 소형 함정 위주의 전형적인 연안 해군이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국 해군의 이미지는 이때의 이미지라고 봐도 된다.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뿐, 중국은 건국 초기부터 해양의 중요성을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바다를 통한 무역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바다가 생명선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해군을 육성하는 데 집중했고 항저우급, 광저우급, 루저우급, 란저우급, 쿤민급 구축함 등을 건조하면서 방공 구축함을 어떻게 건조해야 하는지, 자신들의 기술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돈과 인력을 갈아 넣으며 끊임없이 개량한 결과 오늘날 중국 해군의 질적 성숙도는 해상 자위대 못지않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최근에 8척이 모두 취역한 0550 구축함, 이른바 난창급 구축함에 이르러서는 현존하는 방공 구축함 중 가장 거대한 크기와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춘 구축함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방공 구축함이란 뭘까? 단어 뜻 그대로 항공기나 미사일 위협에서 함대 및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구축함이다. 현대전은 과거와 달리 미사일로 시작해서 미사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중률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거리도 100km 이상 늘어나 수평선 밖의 적도 공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위력이 떨어지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아서 떡장갑을 두른 전함들도 미사일 한 방이면 바로 전투불능이 될 정도다. 그래서 현대 군함들은 방어를 포기하고 맞기 전에 요격한다는 개념이 등장했다. 그거 이지스함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맞다. 모든 이지스함은 방공 구축함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난창급 구축함을 소개할 때 중국판 이지스함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인식에 한몫한다. 또한 현대 방공 구축함을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위상 배열 레이더일 거다. 이 위상 배열 레이더도 발전하여 소자별 간 파장의 타이밍을 조절해 주변을 탐지하는 위상 배열 레이더에서 소자별로 다른 주파수의 파장을 방사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전자를 수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 후자를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로 부르며 오늘날 틈만 나면 부르는 A사 레이더는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두고 부르는 말이다. 방공 구축함은 다층 방공망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층 방공망이란 거리별로 요격수단을 나누어 다가오는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막는 것을 말한다. 서방제 무기체계를 예시로 설명해보면 크게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로 나누며 10km 이상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장거리 대공 미사일이 요격하고 10km 이내에 들어오는 미사일은 램이나 시스페로우 미사일이 요격을 담당하며 5km 이내에는 골키퍼나 펠렁스 등 대공 기관포가 방어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요격수단만 있다고 자동으로 요격되는 게 아니다. 특히 장거리 대공 미사일은 유도하는 유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효과적인 유도를 위해선 장거리 탐지 레이더, 추정 레이더, 화기 간제 레이더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설명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거리 탐지 레이더로 주변의 해역과 공역을 탐색한다. 장거리 탐지 레이더가 의심가는 표적을 찾으면 추정 레이더가 표적이 허상인지 아닌지 위협을 한 번 더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협으로 판단되면 추정 레이더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미사일을 발사한다. 미사일이 지시한 방위까지 다가가면 화기 간제 레이더가 마지막으로 위협을 조사하고 보다 더 정밀하게 미사일을 유도해 요격한다. 이때 추정 레이더가 미사일을 유도하는 과정은 중간 유도, 화기 관제 레이더가 미사일을 유도하는 과정을 종말 유도라고 한다.
미국의 방공 구축함들을 자세히 보면 사면에 육각형 판넬이 보이는데 이게 위상 배열 레이더이며 한미에는 웬 접시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화기관제 레이더이다. 이 교전 프로세스는 대공 미사일이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프로세스이므로 방공 구축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렇듯 다양한 레이더로 서로 비교해가며 위협을 제거하기 때문에 과정이 꽤나 복잡하다. 레이더에서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위협 단계를 설정하고 위협 단계에 맞춰 요격 수단의 전투 스케줄을 짜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복잡한 프로세스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정보 처리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지스함의 이지스는 바로 이 통합된 전투 정보 처리 체계인 이지스 시스템을 말하는 거다. 레이더에 표시되는 표적을 자동으로 분석해 동시 다목표 교전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어 혁신적인 시스템인 것도 있고, 로키드 마틴에서 워낙 마케팅을 잘한 것도 있어 방공 구축함은 이지스함이라고 일반 명사화 돼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현대 방공 구축함들은 복잡한 레이더와 대공 미사일을 통해 해역과 공역을 통제할 수 있고 다가오는 항공기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군함으로 과거 전함과 같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방공 구축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전함을 건조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하지만 과거와 다른 점이라면 과거는 거대한 배를 만드는데 초점을 뒀다면 현재는 첨단화된 기술력이 초점이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방공 구축함은 이전까지 미국의 전유물로서 받아들여졌다. 지금까지는 말이다. 난창급 구축함은 만재 배수량 13,000톤으로 2017년에 진수해 2019년 전력화되면서 데뷔한 군함이다. 전력화되자마자 서방 세계는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구축함이 등장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이다. 그도 그럴 게 난창급의 외형을 보면 선진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난창급과 정조대왕급을 나란히 비교해보면 난창급에는 화기관제 레이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화기관제 레이더들도 모두 위상 배열 레이더화하여 함교에 몰아넣어 사면에 둘렀기 때문이다. 함교를 보면 아래부터 346B 탐지 레이더와 화기 관제용 레이더, 장거리 탐지용 L밴드 레이더, 그리고 전자전 시스템 등이 장비되어 있다. 즉, 모든 탐지 레이더들을 위상 배열화시키고 사면에 장비했다. 이를 쿼드러플 밴드 A24 레이더라고 한다. 이런 레이더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COGAG 추진 체계를 사용한다. COGAG란 가스터빈을 여러 대 묶어 저속에서는 2개의 가스터빈을, 고속에서는 4개의 가스터빈을 사용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기름을 많이 먹어 연비가 나쁘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속 성능이 좋고 민첩하여 충분한 발전량을 제공할 수 있다. 가스터빈은 QC280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한 UGT2500 가스터빈을 93년부터 도입해 기술 및 기술 이전으로 자체 생산한 모델이다. 28만 메가와트, 38,000마력을 낼 수 있으며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사용된 가스터빈과 동급의 엔진 출력을 낼 수 있어 30노트의 고속을 낼 수 있다. 마스트 구조는 통합형 마스트 구조이다. 이렇게 레이더나 안테나 등을 마스트에 통합하면 한층 간결한 배치 구조가 가능하고 설계 시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하다. 최근 군함들은 모두 통합 마스트로 가고 있다. 해저대는 모가미급 호위함, 우리는 충남급 호위함 등을 건조하여 테스트 중인데 중국은 한 발짝 더 앞서서 방공 구축함에 통합 마스트를 채택한 거다. 그렇다면 난창급의 방공 시스템은 어떨까? 미국처럼 전투체계가 제대로 밝혀져 있진 않지만 레이더와 미사일 등은 러시아제 S300 방공체계를 가져와 국산화한 모델일 것으로 추측된다. 346B 레이더의 경우 A24 레이더이며 30N62 레이더를 모태로 국산화한 모델이다. 중국 측이 주장하길 레이더의 탐지 능력은 적어도 인공위성까지 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탐지 능력이 좋다고 한다. 대공미사일은 HQ-9 대공미사일을 사용한다. 중국판 SM-6로 불리는데 이 역시 S-300 미사일을 베이스로 국산화한 미사일이며 S-300V와 같이 2단 고체 로켓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탄도 부분에는 액티브 레이더 시커가 달려있어서 타깃을 자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 유도만 해주고 종말 유도는 따로 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요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재밌는 점은 한국의 MD 체계와 중국의 방공 시스템은 그 뿌리가 러시아 야전 방공 체계로 같다는 점이다. 한국의 LSAM도 불곰 사업 당시 러시아의 S-300 미사일과 야전 방공 체계가 그 뿌리니까 말이다. 그렇기에 난창급에서 사용한 방공 시스템과 한국의 LSAM 체계 또는 이후에 등장할 한국형 장거리 방공 체계는 배다른 형제라고 할 수 있다. 근접 방어 체계로는 HQ-10 24연장 발사기와 1130식 CIWS를 사용한다.
HQ-10은 서방제 램과 동급의 근접 방어 체계이며 1130은 골키퍼와 동급이다. 그래서 난창급 구축함은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다층 방공망을 가진 방공 구축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VLS는 총 112셀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이 VLS를 유니버셜 VLS라고 부르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화염 배출구가 없이 각각의 셀에서 화염 처리를 담당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공, 대지, 대함, 대잠미사일 등 모든 미사일을 하나의 VLS에서 지원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난창급 구축함을 보면 VLS 경사형 발사대 같은 런처가 없어 깔끔한 외형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유니버셜 VLS에는 HQ-9 대공미사일은 물론 HJ-19 대함미사일, CJ-10 대지미사일, YJ-21 대함 탄도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 함포는 130mm 함포로 러시아제 AK-130mm 함포를 역설계에 단장포로 제작한 함포이다. 대잠전 체계는 아직까지 공개되어 있지 않다. 함수 소나와 예인 소나를 사용하는 것은 확실한데 말이다. 다만 YU-7 어뢰를 사용하며 헬기 갑판에는 Z9이나 Z18 헬기를 최대 2대를 운영할 수 있어서 적어도 세종대왕급 구축한 만큼 대잠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선체 외형상 스텔스성을 고려한 설계 등 서방의 방공 구축함보다 더 진보된 형태이며 대공 레이더 탐지거리와 미사일, 함포 등을 미루어 봤을 때 흔히 생각하는 중국의 이미지와는 크게 다른 질적 향상을 이룩한 구축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공, 대함, 대잠 표적 탐색의 정밀성, 신뢰성, 전자전 환경 하에서 탐지 장비 신뢰성 등에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서방제 무기의 경우 많은 부분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장단점 또한 파악하기 쉽지만 중국제 무기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난창급 구축함은 현재 1차분인 8척이 모두 건조가 완료된 상태이며 2차분 또한 건조를 진행 중이다. 앞에서 설명했듯 지금 난창급 구축함은 아무리 낮게 쳐줘도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미 질적으로 우세를 장담할 수 없는데 양적으로 압도당했으니 중국 해군과 마찰이 발생했을 때 우리 해군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해상 자위대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질적인 면에서는 해자대가 아직까지는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것도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다. 상황이 이런데 여전히 국내 여론은 중국 해군에 대해서 깔보거나 애써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론이 이러니 국내에서도 1970년 연안해군 수준의 중국 해군만 생각하고 짱깨라고 하며 낮춰 부르기 바쁘다. 물론 소프트웨어에서 서방제 무기와 중국제 무기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어느 정도냐면 기술적으로 한 세대 떨어지는 수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 알레이버크급이 레이더 필터링 기술 같은 소프트웨어 성능에서 우위를 가져 쿼드로플 A24 레이더를 가진 난창급 구축함과 비슷한 성능을 내니까 말이다. 하지만 군함이라는 건 만들면 끝이 아니며 실전 배치된 이상 여러 번의 실전 테스트를 진행하며 소프트웨어의 성능마저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고 보니 중국제 라고 얕잡아 본다면 기술적 모태가 사실상 같은 KAMD나 LSAM도 마찬가지의 논리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거기에 1만 톤 이상의 거대한 함체에서 나오는 여유로운 배수량은 개량 시에도 큰 장점인데 과연 5년, 10년 후에도 여전히 서방제 구축함들보다 떨어지는 성능을 가질까? 적어도 한국 해군이나 해상 자위대 정도는 압도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저 짱깨거리며 혐오하는 건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혐오를 멈추고 중국군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높은 연구와 전략적 탐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